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상한가 상승을 보인 엑스페릭스, 이전에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기업이었는데요. 바이오 보안 솔루션 기업이죠. 이 기업의 이 권리락을 통해서 상한가를 보였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엑스페릭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나 그랬는데 사실은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나 또는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6월 23일 금요일에 점상한가를 보였는데 이게 권리락 된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 있게 봐야 될 것이 거래량이 26,727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안 됐죠. 근데 매수 잔량이 1,547만 2천주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엑스페릭스의 무상증자는 1대6으로 되었어요. 한 주당 6주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값이 오르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 6주가 상장이 되는 것은 7월 달이죠.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주, 이거는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21일 날 6주가 상장될 때 그때 주가가 어떨 것이냐,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행 주식수가 305만 주입니다. 305만 4,020주인데요. 그냥 대충 305만 주라고 하죠. 현재 발행 주식수가 305만 주예요. 근데 이제 6주씩이 더 나오니까 7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7월 21일부터는 2137만 주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300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매수 잔량이 1,500만 주다. 그러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전체 주식의 5배 정도, 1,500만 주가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물론 그 가격이 높았던 것이 이제 7분의 1 가격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요런 것은 어떤 세력의 의도적인 매수 잔량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최근에 경영권이 한솔 케미칼 회장이 최다 출자자인 조합으로 바뀌면서 화학산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솔 케미칼 쪽이 사실상 인수를 한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솔 케미칼, 이 케미칼 화학 쪽에서 이제 이 엑스페릭스와 어떤 화학에 관련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6월 23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다른 종목들하고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매수 잔량이에요. 이 매수 잔량인데 실제로 이게 며칠이나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상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단은 요즘 뭐 갑자기 하한가 가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세력주들에 대한 눈총이 따가운데, 이 종목도 어쨌든지 간에 눈치 싸움을 좀 할 것으로, 요거는 그냥 프로들의 게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이제 들고 있다면, 저는 신규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는 나의 매매 방법이 확고히 있어서 나는 프로다, 나는 투자의 귀재다,
또는 뭐 투자의 규제까지는 아니도 나는 매매의 달인이다, 이런 분이라면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경험이 좀 부족한 개인들의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잘 관찰하면서 아하,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기록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공부 삼아 해두는 이런 정도가 좋다고 보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1500만 주의 매수 잔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있었다고. 점상한가를 갖고, 그러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305만 주예요. 5배. 전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5배라고 하는 부분이 매수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 잔량은 줄어들겠죠. 실제 거래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6월 26일 월요일 날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일단은 점상한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6월 23일에 거래가 27,000주뿐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을 놓고 26,000주뿐이 안 되었다. 26,727주가 거래가 됐어요. 26,000주뿐이 거래가 안 됐고 1,500만 주의 사자 주문이 매수 잔량으로 있다. 이거는 뭐 점상한가를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상하기에는 6월 26일 월요일에는 점상한가를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갈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날 6월 27일 화요일부터가 이제 눈치 보기 게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종목과 100%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의 이름은 노터스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HLB 바이오 스텝으로 바뀐 종목이죠. 이게 이제 그때도 경영권이 바뀌면서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을 보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입니다. 이 종목이 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상증자를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하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시중에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하면서 주가가 예를 들면 3,000원에서 급등했다고 보면 3배 이상 4배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크게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락을 맞았어요. 크게 내리지 않고 권리락을 맞았죠. 권리락이 됐죠. 그러면 이때의 첫 번째 상한가입니다. 점상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를 보시면, 이때 점상한가를 보고 두 번째 점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때 잠깐 풀렸어요. 여기 세 번째 상한가 때 이게 잠깐 풀렸는데, 이때 잠깐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 현재 300만 주의 매수 발행 주식 총수, 1,500만 주의 지금 매수 잔량,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 정도 흐름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모르죠.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점상한가를 가고 매수 잔량이 많이 있는데 거래가 적다, 그러면 무조건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살짝 깨졌는데 큰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 이 앞에 있는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면 좋으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초가 또는 상한가가 붕괴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요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만큼 늘어나게 된다면 위험하니까, 이 엑스페릭스를 놓고 본다면 이게 이 앞에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됐거든요. 100만 주, 여기 권리락이 되기 전날 100만 주였으니까 시간으로 보면 9시, 이제 1시간 거래량으로 보면 대략 15만 주를 볼 수가 있어요. 15만 주. 그러니까 1시간 거래량이 15만 주를 넘으면서 이 시가 또는 상한가가 깨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HLB 바이오 스텝이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자리, 깨지는 자리에서 이게 살짝 깨질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살짝 여기가 깨져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버텨보고, 거래량이 예를 들면 1시간당 15만 주가 넘으면서 저기 깨졌다. 그러면 저는 3분의 1 정도를 무조건 팔 것을 권해드려요. 3분의 1 정도를 팔고 3분의 2 정도를 들고 있다가 이제 그 3분의 2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전날 종가가 깨지면 그때 시장가로 나머지 판다. 그러면 맨 위에 한 상한가는 내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꼭지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면서 보면 이때는 상한가를 7개를 갔거든요. 근데 전날 종가를 깨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이죠. 5개, 6개, 6개 하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그 권리락이 되기 전에 거래량만큼 한 번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때 거래량이 1800만 주가 됐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시가나 또는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시초가가 깨지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시가가 살짝 깼다 이렇게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또 전일 종가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버틸 수 있어요. 즉 시가나 상한가가 깨지면서 거래량이,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HL 바이오인데 전일 거래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어떤 거래량이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시간당으로 보면 지금 한 15만 주 정도가 예상이 돼요. 거래량이 시간당 15만 주가 넘어가면서 이제 시간당 10시면 15만 주, 11시면 30만 주, 12시면 45만 주 이렇게 되겠죠. 이 시간당 거래량이 넘어가면서 시가가 깨지면 3분의 1을 판다는 것이고, 그 이하의 거래량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그냥 나는 전일 종가가 깨지는 시점에서 다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혹시 그렇게 되면 파는 거고, 아니면 다 버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버티고 나면 이제 전일 종가가 깨질 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날 시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상한가 개수로는 이번에도 7개, 6개 다음에는 7개째는 시가에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또는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 날이 생기면 판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게 요즘에는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점상한가 갔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요즘에는 무상증자가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것들을 잘 아는 그런 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붙어 있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서, 나는
이 앞에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예요. 자, 100만 주에 해당하는 거래량과 함께 시초가가 빠진다면, 시초가가 붕괴된다면 나는 3분의 1을 팔겠다. 3분의 1만 팔고 3분의 2는 가지고 있죠. 나머지 3분의 2는 무조건 전날 종가가 깨지는 시점에서 나머지 다 팔겠다. 그러면 이게 상한가를 3방을 갈지 4방을 갈지 5방을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전일 종가가 깨지는 시점에서는 다 팔고 나온다는 거예요. 7월 21일 날 이제 지금 현재 주식 300만 주에 6배 1800만 주가 상장이 돼요. 7월 21일 날. 그러면 이제 7월 21일이 상장일이라면 7월 21일이 금요일인데, 그러면 7월 19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요. 이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의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이 21일인데 우리는 3일 수도 결제를 하니까 계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팔 수 있어요. 이틀 전에. 그럼 이틀 전에 팔은 거 돈 낸 사람들 에게 이틀 뒤에 주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일 수도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7월 19일부터가 공매도가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7월 19일 날도 빠질 수 있고 그 전에 7월 달 어느 시점부터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쨌든 다음 주, 그 다음에 7월이 되기 전일지 어떨지 이제 7월 21일에 가까이 가면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빠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랐다 빠질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눈치보기예요. 이거는 눈치보기라기보다 세력들 마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꼭 나쁜 뜻의 작전 세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주식을 지금 핸들링 하려고 준비한 힘을 가진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느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눈치보기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들의 어떤 그 게임에 내가 뛰어들어서 성공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해서 개인들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욕심내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이미 권리락도 됐어요.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권리락을 지금 맞은 사람들, 그분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주식 한 주를 어떻게 팔 것이냐고 새로 나오는 6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 주와 6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 6주는 무조건 지금 15,150원이라고 하는 페릭스 가격이 7월 21일에 가까이 가면 7월 19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7월 17, 18 그 셋째 주가 되면 저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봐요. 무조건 요게 10,000원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한 5,000원까지 내려갈지 2,000원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력들이 무상증자를 받았다면 주가를 그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가격을 유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받지 않고 이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다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요. 이게 모르는 것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전일 종가가 깨지면 나는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고, 그런데 전일 종가가 깨지기 전에 혹시 주가가 높게 갭상승 출발했다가 거래량이 이 권리락이 되기 전날에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인데 시간당으로 나누면 15만 주다. 그래서 시간당 15만 주씩 계산해서 10시까지는 15만 주, 11시까지는 30만 주, 12시까지는 45만 주, 1시까지는 60만 주, 이 계산을 해놓고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초가가 깨지면 일단 3분의 1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날 종가가 깨지면 다 판다. 그리고 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종목들은 공부 삼아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무상증자가 꼭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무상증자가 뭐 하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이제 유동성 관리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페릭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노터스, 지금은 HLB, HLB에서 인수했죠. 이게 HLB 바이오스텝인데, 요 주식하고 그때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때도 HLB로 그룹이 노터스라는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었고, 이번에도 슈프리마 쪽에서 한솔 케미칼 쪽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루어졌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낮게 눌린 자리에서 권리락이 일어났고 좀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HLB 바이오스텝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권리락을 받으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